여성단체 회장님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면 많이 받고요. 환영합니다. 의원님 안쪽으로. 성규환 최고님 의사. 자, 잠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임 박 대변인이 됐고요. 29일부터 김한길 대표님 그리고 최명길 여사님 모시고 전국구 민생 탐방 하면서 국민께 세배 드리는 걸 같이 하고 있는 한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전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요 인사들과 대표님께서 그래도 저녁이라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보시겠다고 같이 저희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를 거의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이제 다음부터는 소개할 때 이러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인사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배 몇 번만 하면 된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셨다가 똑같은 일정을 하고 계시는 최근이랑 다니고 잘 그리고 이번에 전북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이신 정기환 최고위원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국 여성위원장이신 유승희 위원장님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예,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AI 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김수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전국 본사 후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요. 이상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민수 의원님 자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만주 전국 도지사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인환 전북 도민일보 논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신명순 전북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받으십시오. 라금만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순 새마을개선 전북연합회 회장님 자리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 YWCA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인데 다른 곳 아닌 전주에서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김남순 한일 친선협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굉장히 멋지시죠? 저희 김한길 당대표님. 그죠? 색깔이 아주 끝내주십니다. 그래서 김한길 당대표님 지금 며칠째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광주, 전남, 그리고 오늘 전북 차례입니다. 그래서 소회도 들으시고 여러분 새해 덕담도 좀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번년 새해 첫날 저녁을 귀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되게 오늘 저녁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셔야 할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이렇게 한복 차려입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 1월 들어서 호남을 세 번째로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는 민주당에게 실망했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붙이려고 해도 말씀들을 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곤혹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이제 민주당 좀 똑바로 하시오 하는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똑바로 하겠다면 기대해 보겠다 하는 말씀들 들었습니다. 조금씩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시 우뚝 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호남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자기 혁신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자기 혁신은 많은 고통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결심과 각오를 이번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께 다시 기대를 모으고 여러분께 약속한 변화를 실천할 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6년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그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는 우리 민주당이 이기기 시작하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제는 민주당이 이기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은 저 전남 여수 끝에 있는 향일암이라는 데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국민들과 함께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저도 간절하게 제 소망을 빌었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뭘 빌었느냐? 제가 빈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는데 여러분도 다 같은 심정이시지요? 여러분께 더는 실망드리지 않고 민주당 확실히 변화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그래서 6.4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힘든 내색 안 하시고 지금 3일째 강행군 하고 계신 우리 김한길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두 분 오셔서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전주 MBC 편집 보도국장님 네, 자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고 계시다고 하셨던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사무처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편하게 저희가 식사 준비를 좀 하라고 하고 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북을 좀 대표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균환 최고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연일 쉬지 않고 강행군하면서 이렇게 세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지고 총선 지고 잘못했다고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반성 못한 것 같이 보여드려서 전북 도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 도민들의 마음도 열어주는 그런 아량을 가질 때가 좀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은 진중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칭찬도 않는 우리 전북 도민의 근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민주당 살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 몸 던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민주당이 할 때 지켜보시면서 서서히 힘 모아서 한번 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균환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표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전주 그 한옥마을을 잠깐 이렇게 한 25분 이렇게 걸으셨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오늘 설날이라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구름처럼 막 몰려들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반겨주셔서 굉장히 세배 드리러 와서 오히려 굉장히 따뜻하게 내가 마음을 바꿔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또 오신 분들께서 지금부터는 대표님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바라는 얘기 이런 거 편하게 또 하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이제 식사가 오고 하는데 식사하시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인데. 네, 저 참여연대 대표 김영기입니다. 저는 뭐 싫은 소리 하라고 왔으니까 식사하면서 좀 얹히라고 미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에 호남 지역 각종 여론조사를 의하면 민주당이 과거보다 조금 나사진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민주당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근래 안철수 신당, 뭐 새정치 신당이죠. 신당이 예측 가능하다는 정치를 보인 헛발질 때문에 반대급부를 얻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스스로 무엇인가 돌파하기보다는 새누리당 헛발질이라든지 박근혜 헛발질, 근래는 안철수 헛발질로 약간의 그나마 표정 관리할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추락할 수 있고 현재 또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새해에는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가 작년부터 당론을 정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현재 새누리당이 공천을 유지하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원래 당론대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천할 기초선거만큼은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저는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관철시켜내면 안철수 쪽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누리당 혼자 공천해서 경상도는 다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 현재 민주당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고 호남 쪽은 누가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무소속이 되든 뭐 어떤 사람이든 결국은 한 5%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 주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 또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당론을 우리는 당론으로 정했는데 새누리당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또 기득권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전라도 국회의원 7명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국회의원 전체가 민주당이지만
현재 전라북도 지지율은 안철수 신당이 훨씬 높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실상 배지만 달고 있지 지역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은 어떤 신뢰는 못 받고 있는 게 현재 전라북도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이 국회의원들부터 각각의 시간 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는 기득권 내려놓겠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만큼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들을 미리 함으로써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정당이 지금 민주당 당원이 뭐 또 한 30만 됩니다. 여기 정준환 의원도 전 의원도 계시지만 전라북도 문제는 당원보다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 당원 많을 때 35만까지 갔는데 실제 지지율은 35명이 지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원 어떤 선거 문제,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한테 전쟁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선이 상당히 민심과는 다른 왜곡된 동원 경선이라든지 금권, 관권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답을 줘야만이 그나마 두 번의 정권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은 두 번 정도 실패하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별다른 대안 없으니까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답을 줘야만 그 안풍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말씀 주시면 없으시면 제가 아까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전라북도 민심 흐름도 처음에는 실망했다. 지금 뭐 똑바로 하면 기대를 해보겠다. 흐름도를 읽으시고 자기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지방선거부터 승리로 이끄는 당으로 변신하겠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김 대표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저도 이제 김 대표님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책기획 수석을 하실 때 저 청와대 출입을 해서 제가 일찍이 김 대표님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새해 벽 두고 또 말씀드리는데 좋은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여기서는 좀 찐들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자기 혁신도 되고 앞으로 뭐 지방선거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또 대선 대권 도전해서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민들이 지금 몹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요. 실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자체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 대비해서 본다면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려면 우선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죠. 믿음을 주어서 또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도민들한테. 그런데 도민들이 흔들려요.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 다 계시고 또 하지만 후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잖아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 민주당이 도대체 뭐 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떨어지다가 요즘에 이제 후보들께서 우리 도지사 출마하시는 윤석열 의원도 계시지만 열심히 이제 밭을 갈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까 우리 김 대표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당에서 일관성 없이 하니까 도민들이 헷갈리고 힘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천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 당원 모집한 것이 좀 몇만 되죠.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돈 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전략공천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아주 도민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앙대에서 저거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지역 현안이 우리 지사님 여기 계시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지역 현안이 그 예산 반영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도 포인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방선거도 이기고 앞으로 대권에서도 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로부터 좋은 말씀 저희 당이 깊게 새기고 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명순입니다. 먼 길 오신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성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여성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깨끗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식사가 앞에 이제 와 있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계속 식사를 근데 못 하실 거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오신 분대로 드시고 또 괜찮습니다. 국밥이거든요. 안에 밥이 들어 있습니다. 네, 국밥입니다. 콩나물 국밥입니다. 전적으로. 네. 이렇게 멋지신 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그냥 전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뵀을 때는 굉장히 제 선입견이 굉장히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역시 보니까 두 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촌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생활개선 회장 오명수입니다. 농촌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힘들지만 저희 희망 갖고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어떤 때는 이 농사를 지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시골에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시는 것이라든가 근데 무슨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 도우미들을 조금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있었으면은 한결 수월하게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에도 조금 힘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고령화 인구가 많고 특히나 이제 농어촌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당에서도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광양에서 대표님께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세배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민주당 되겠다고 했고요. 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새누리당에도 요구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까지 합쳐서 그렇게 고민하는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식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혀 식사를 잘 못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새해니까 뭐 모주라도 갖고 나오면서 우리 입에서 모주를 한 잔씩 모주요? 예. 이제 아직도 가면 식사하시는데 제가 무료 여기 앉아있기가 뭐해서 한 말씀 드리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설날 찾아주신 김한길 대표님, 또 오랫동안 내려오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종씨 참 반갑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우리 정준환 의원을 임명해 주심으로 전라북도에 큰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AI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가 상당히 비상해 걸리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최고위원회를 한번 이 지역에 발생지역에 와서 농민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우리 전라북도 나와서 한번 개최해 줬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한번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그 대책본부에 가서 브리핑도 받고 그다음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AI 대책 수비를 구성했어요. 수비위원장은 우리 저 김종인 이렇게도 맡고 계시고 저희가 내일 아침 7시에 일정으로 그 AI 대책 상황실을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피해 농가인 줄포를 방문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이 고민하고 또 격려도 하고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입니다. 부안. 네, 지금 김한길 대표님께서는 지난번 최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다 방문하셔서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설 날 맞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세배차 오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큰 기쁨과 또 행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AI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중앙에서 건의했습니다만은 AI 위문한다고 방문하는 것을 농민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사실은 AI를 생각하신다면 방문을 안 해주시는 것이 훨씬 농민으로부터 참 고맙다 이런 칭찬을 받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딱 지금 현장에 오는 것은 농민들이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지금 전염되면 다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서 오는 것은 마음적으로만 빌어주시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영을 안 드리겠서 그 점은 좀 참작해서 일정을 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안군 상황을 일정도 방문해서 괜찮으시죠? 농가를 방문하는 거죠. 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해 주시고
또 AI가 발생된 지역에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라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방문하셨고 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의 이 방역이 실패했습니다. 방역이 실패해서 지금 호남을 넘어서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까지 AI가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AI가 원인이 철새라고 하면서 방역은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새를 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헬기를 동원해서 방역을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 자, 이 헬기가 뜨면은 철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철새가 가는 곳은 다 AI 바이러스로 오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방역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새가 원인이라면은 그 철새가 도망가지 않게끔 어차피 철새 주변에는 발생된 지역 주변에는 살처분을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철새가 놀라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더 모이를 주고 또 이동하지 않게끔 하면서 지역 방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차량, 즉 사료차나 분뇨차나 또 이 가금류를 잡기 위해서 실어내는 차량 위주로 소독하는 그러한 정책,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제가 총리를 우리 특위에서 방문하고 바로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조기에 찾아내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AI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려면은 철새 분변도 예전에 검사했듯이 가금류의 분변을 검사를 하게 되면은 AI가 이 고병원에서 몇 마리 나왔을 때 설처분하면은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나마 이번 2월 초부터 종오리 종계농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AI 검사를 하겠다. 전국의 농장에.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려면은 이 종오리나 종계농장은 이게 알을 낳고 또 결란이나 뭐 이런 걸 계속 낳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연변이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감염이 쉽게 될 수 있고 또 오래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분변 PCR 검사를 철저히 하고 혈청 검사를 해서 조기에 찾아내는 것만이 미래에도 이걸 AI를 예찰하고 방역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발생했을 당시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름이 넘는 후에 한 20일쯤 지나서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정부에서 이 방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방문하는 것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농가를 현지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일환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저 자신도 못 들어갑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부안 군수님이나 다른 이 군수들도 현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일반 피해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설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귀성객의 일환으로 보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모주가 다 오고 해서 저기 어느 분 한 분이 그래도 새해 첫날 저녁 건배사를 우리 유석엽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배제의 해주십시오. 제가 저 건배제의를 짧게 여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우리 전주 전북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전북 국민들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과 우리 최명길 여사님 함께 어쨌든 오늘 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전북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났으면 쓰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사업을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만큼 명실상 무한정 국가사업으로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전북으로 온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전주가 금융허브로서 또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민주당의 본산인 전라북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항상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김한길 대표님과 우리 최명길 여사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자, 위하여! 위하여! 예, 송인호로 MBC에 있는 송인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 몇 분이 발길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이 비판적 민주당의 지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발길을 돌렸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현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북 지역에서는 아주 역사적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북에서는 전북인이라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른바 영충호의 구도로 인구 구도가 바뀐 거죠. 자, 수년간,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애정, 지지, 비판적 지지, 절대적 지지 여러 가지 보내줬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대선이 될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 대권을 잡으려면 민주당 후보이면서 영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찾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전북 사람들은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영충호가 돼서 그 자존심 짓밟히지 않았느냐라는 자조만 하는 거죠. 영남과 충남 그 다음에 호남 인구가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전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판적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좋은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직접 발표를 돌리는 걸 보고 현재 민주당의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바로 조금 후에 지방선거에 나타날 것이고 조금 더 있다가 총선에 나타날 것이고 제 생각은 민주당이 예전 같은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지방선거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고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가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금석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잘 골라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잘해줄 분들 잘 골라주셔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정치는 저는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삶의 질도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오시다가 발길 돌려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까지 오셨다 가셨죠?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공기도 안 오는데 저도 모르고 갔다 갔다 했거든요. 왠지 간다고 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도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그냥 중앙당에서 간다면 왜 이렇게 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서울에서 하면서 간접당 국회의원 외국인사가 없겠지 이 자리에. 민주당 외국인사가 좀 4명밖에 없으면 딱 보니까. 네 분 있어도 좋죠. 예. 그럼 차라리 그냥 민주당 주요 당직자하고 만나면 이렇게 아 근데 매사를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 여기 와서 말씀 시컷 해놓고. 예, 우리 저 김영기 대표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가 실현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호남에서는 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시죠? 전국적으로. 네. 그래 그 말씀 제가 잘 새겨듣고 가겠고요. 지금은 이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닌 것으로 우리 당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는 이 안 될 경우를 미리 얘기하면 폐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희석될 염려가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아마 논의돼야 될 텐데 지금 주신 말씀 잘 제가 새겨듣고 가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 이 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께서는 전략공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특별히 전략공천을 전북을 대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전략공천이라는 것도 우리 당헌상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서 고자인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할 건가 말 것인가는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우리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적의 인물을 도민들께 내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최선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적인 면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디엔가 필요하다면 당헌이 부여하고 있는 지도부의 권한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의지를 보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저 지역 정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역에서 전략 공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했는데 뭐냐 우리 반발 세력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안철수 세력한테 지금 있으면 전략공천을 해야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동원해가지고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하든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제3자가 보면 안철수한테 지는 사람들 도토리 휴지 펴지 말고 안 되게 있으면 서로 사람 내가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제가 경쟁적 동지관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혹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 이것을 관철하는 단계에서는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새정치나 정치 혁신 가지고는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경쟁에서도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선의의 정치 발전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측이 선의의 경쟁으로 새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갖다주는 그런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새 정치를 위한 경쟁하다가 구태 정치를 오히려 잘 살게 해주는 이것만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순방하면서도 또 한 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명선 회장님이시죠? 예, 여성에 대한 이 선거에서의 혜택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 그것도 잘 새겨 듣고 가고요. 우리 당에서도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의 전국여성위원장이 여기 유승희 위원님이시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등한시하면 당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농촌생활 또 어르신들 모시는 문제 어려움 말씀 주셨는데 아까 우리 사회본 한정혜 대변인 말씀대로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수석으로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있었는데요. 제가 김 대통령께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자식들의 의무인 것처럼 되게 말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효도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 자식들 몫으로 자식들한테 넘기는 것은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몇 번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것 꼭 좀 제대로 우리 민주당이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효도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요즘에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을 하여간 잘 모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고속 발전하는데 가장 많은 땀 흘리고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노인 빈곤율, 노인들이 어려우신 처지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할 일 중에 대단히 중요한 몫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20만원씩 꼬박꼬박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거꾸로 그 약속 지켜야 된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은 이제 2월달에 그 법을 심사하는데 70%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70%의 노인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20만원씩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에 돈 많이 분들은 최소한 10만원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당은 최소한 80%의 노인분들께 20만원씩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2월 법안 심사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호 보도국장님 영충호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 우리 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선거구 문제나 이 등등이 걸려 있는데 현실적으로요. 지금은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 끝내놓고 이 문제를 당에서 정식 의제로 삼아서 깊이 있게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 보도국장님 말씀은 전남 후보 하여간 잘 골라서 내놔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뭐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녁 맛있게들 드셨나요? 네, 콩나물국밥 새해 첫날이었는데 오전에 떡국 드셨을 것 같고 저녁은 저희가 이렇게 콩나물국밥으로 전주 특식이라고 콩나물국밥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특별한
저희 민주당에 또는 김한길 당대표님께 특별히 주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전북 지역 주요 인사와의 우리 만남,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환 최고위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뽑았어요. 예.